공공기관 개혁. 참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미뤄둔 숙제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아주 비싼 청구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부터 이 기다림의 비용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꼭 내야 할 청구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청구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이자까지 덕지덕지 붙어서 훨씬 더 큰 금액으로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공공기관 개혁 문제의 본질입니다. 지금의 부담을 어떻게든 피해서 미래로 떠넘기는 선택.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먼저 이 문제가 왜 세대 간 청구서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개혁은 계속 미뤄지는 악순환에 따졌는지 그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그리고 개혁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세대의 청구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어떤 빚을 물려주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의 빚과 비효율, 이미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됐고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업까지 하면서 조직은 점점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 성과가 나빠지면요, 아주 쉽게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왔죠. 결국 오늘의 적자가 고스란히 내일의 빚이 돼서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딱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해지잖아요. 다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혹시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이라서 전문가 아니면 손대기조차 어렵기 때문일까요? 근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복잡함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의 분산, 다시 말해 아무도 딱 부러지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구조에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 지연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공공기관의 비효율이 생기죠. 그럼 정치권은 어떨까요? 당장 인기 떨어질까봐 어려운 개혁은 피합니다. 대신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 인상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살짝 덮어버리죠. 이러면 결국 책임은 애매해지고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은 채 미래 세대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은 두 개의 길을 보게 될 텐데요.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더 나은 길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두 길의 차이는 정말 극명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개혁의 길을 갔습니다.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냈죠. 반면에 남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연의 길을 택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개혁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재정 위기를 맞았고 국민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긴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과 긴축이라는 단어의 진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개혁은요, 우리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 때 내리는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긴축은요, 더 이상 쓸 카드가 하나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조치일 뿐이죠. 결국 기다림은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개혁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게 단순히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없애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프레임이 바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거든요. 마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개혁의 진짜 목표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겹치는 기능은 합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공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 정치의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와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다음 선거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생각할 것인가?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하는 정치는 당연히 후자를 생각합니다. 정치의 역할이 뭘까요? 사회적 합의가 저절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 합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책임입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때로는 책임 회피를 위한 멋진 변명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연금 개혁, 복지 지출, 기후변화 대응, 국가 안보. 지금 돈 써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정작 우리가 꼭 써야 할 중요한 곳에 들어갈 재원을 우리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로 미룬 책임은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다. 이 로마 시대 격언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같네요. 결국 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히 돈 몇 푼 아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서 무너진 우리 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결정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기다림을 선택한다면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